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키우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태어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결혼이에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애 딸린 이혼남이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반대했고 저희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지셨는데 사랑이 뭔지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들이 6살 때 전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전부인이 원래부터 남자 문제가 많았었는데 반복되는 외도와 어린 아들을 홀로 방치해 남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바람을 피우고 있던 아내도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돈 5천만 원을 해주면 다시는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협의를 해오며 각서까지 썼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어린 아들이 모두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모정이라는 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은 바로 저예요. 저는 당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아들이 있는 반의 담임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맨날 사고만 치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는데요. 저는 학기 초부터 유독 이 녀석한테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 모든 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하지만 대체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하물며 엄마는 자식을 낳았으니 그 사랑은 위대하지. 치, 위대는 무슨.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면 낳지를 말아야죠. 저는 선생님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자세한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이 녀석에게는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녀석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중간고사를 얼마 안 남기고 경찰서에 불려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땡땡중학교에서 오셨습니까? 이 학생 담임선생님 맞으시죠? 네, 제가 저 학생 담임입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죽어도 안 알려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얘가 PC방에서 가만히 있는 다른 학교 애를 폭행했어요. 아씨, 저 새끼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무슨? 야, 말은 바로 해야지. 쟤는 전교 2등하는 모범생이고 넌 양아치잖아. 어린 놈의 자식이 커서 뭐가 되려고 허구한 날 주먹질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저기 잠깐만요. 듣고 있자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전교 2등은 싸움질을 해도 모범생이고 우리 애는 양아치예요. 아, 선생님. 학기 초라 잘 모르시나 본데 얘 여기 처음 아니에요. 저 새끼 학적부 안 보셨나요? 새끼요? 야, 정찬여, 너 여기 와서 선생님 뒤에 붙어. 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경찰관님, 지금부터는 저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 애 담임이고 지금은 보호자입니다. 어머? 저 선생님 웃긴다. 선생님이 뭐 제 엄마라도 돼요? 우리 아들 여기 피난 거 안 보여요? 감싸리를 감싸셔야지. 찬영아, 너 쟤 왜 때렸어? 빨리 설명해. 아씨, 싫어요. 저봐, 지가 불리하니까 말 못하는 거. 저는 합의할 생각 없어요. 고소든 학폭이든 다 할 거니까 너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올 구멍 없으니까 각오해. 선생님, 보셨죠? 이번 일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쟤는 죽어도 지부모 연락처 안 알려준다고 하니까 선생님께 연락드린 건데 저도 아주 곤란합니다. 학부모 연락처 있으시죠? 제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아, 저 그냥 깜빵에 넣어요. 그럼 되겠네.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부모는 왜 부르라는 건데요. 저 새끼 말하는 것 좀 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네 엄마도 너 포기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한 번을 오질 않잖아. 선생님도 제 엄마 못 보셨죠? 아주 내놓은 자식이에요. 경찰관님, 우리 애가 그러는데 제 엄마 쟤 두고 도망갔대요. 오죽하면 애미가 새끼를 버리고 도망을 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아드님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보면 부모님들이 훌륭하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배려도 없었고요. 그때 저는 봤어요.
녀석의 꼭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걸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녀석의 주먹을 있는 힘껏 제 손으로 감쌌어요. 찬영이는 그런 저의 행동에 놀란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모험이었지만 무조건 녀석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어요. 찬영이는 저의 제자니까요.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한심하게 짝이 없네요. 자기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어른 앞에서 이 애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저씨? 저요? 지금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셨나요? 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하는 짓이 영 가관이어서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집 사정도 모르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죠?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머, 저 선생 지금 뭐라는 거야? 이봐요, 당신 혹시 저의 부모한테 촌지라도 받았어? 당신이 뭔데 나서 선생이라고 존대해줬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네. 그냥 애 아빠라는 사람한테 연락이나 하라고. 모전자전이라는 말 아시죠? 아줌마 아들이 아줌마를 보고 배우겠네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 너 몇 살이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리하면 나이를 따질까요? 저는 그날 교직에 몸을 담근 후 처음으로 학부모와 언쟁을 벌였어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하잖아요. 비록 자식도 없고 미혼인 저였지만 제자 편을 들다 난생 처음 시비가 붙을 위기에 놓였었죠. 그리고 이제사 고백하건대 그날 저의 발끈은 학생을 위한 교사의 마음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제 성질에 못 이긴 거였죠. 하지만 저의 행동이 아주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찬영이는 자기 때문에 저까지 휘말릴 위기에 놓이자 그제야 꾹 다물었던 입을 열었거든요. 제가 먼저 저희 엄마가 바람나서 저 버리고 간 거라고 시비 걸었어요. 야, 내가 언제? 그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증인이야. 아씨, 네가 먼저 나 마마보이에 공부만 해서 게임 못한다고 비아냥거렸잖아. 엄마 몰래 학원 땡땡이 쳤다고 징징거리면서 남 게임하는데 방해하니까 그랬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먹질도 네가 먼저 했다. 어떤 등신이 처맞고 가만히 있냐? 어머? 우리 애가 먼저 쳤다고?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거짓말을 해. 그리고 아들 너 학원 안 갔어? 경찰관님, CCTV 확인하셨어요? 그게 거기 사장님이 고장났다고 하셔서. 고장 안 났어요. 제가 알아요. 어젠 PC방 CCTV로 도난 사건 처리하는 거 봤어요. 결국 경찰관님은 전교 2등의 말만 믿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신 거네요, 뭐. 누가 먼저든 싸움을 했다는 건 쌍방이니까 둘이 똑같다고 치지만 경찰관님 일 처리는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같이 그 PC방에 가보죠. 그럼 누구 말이 진짜인지 금방 알겠네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애가 억울하게 몰린 거라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 말이 다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PC방 갔는데 게임도 잘 안 되고 열받아서 홧김에 제가 그랬어요. 홧김에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찬영아, 아버님께 전화드려. 아무래도 합의는 우리가 해야겠다. 그렇죠, 경찰관님? 지금 생각해도 통쾌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찬영이 담임을 맡으면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그날의 사건으로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그냥 교직 생활 중 한 번 있는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 그날의 일은 제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네요. 찬영이는 그날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됐어요. 수업 시간이면 늘 마음 편히 엎드려 자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찬영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기특했는데 그러다 학부모 상담 주간에도 볼 수 없었던 찬영의 아버지이자 지금의 남편이 담임인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렇게까지 마음 쓰시진 않아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찬영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말을 안 하니 알 길이 없었죠. 근데 그런 녀석이 얼마 전에는 저한테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집에 진짜로 문제집이 있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솔직히 저도 요즘 찬영이한테 놀라고 있어요. 수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많이 놀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공부를 하냐고, 꿈이라도 생겼나 해서요. 근데 하는 말이 담임 선생님한테 보답할 길이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담임 선생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동받았는데 저한테 사실은 세상에 자기 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조건 자기 편을 드는 걸 보고 세상에 선생님한테만큼은 꼭 실망시키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명색이 제가 부모인데 찬영이 말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직 찬영이가 어려서 잘 몰라요. 아버님이 이렇게 찬영이한테 관심이 많으신데, 그리고 그때 찬영이는 죽어도 아버님 경찰서에 부를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아버님한테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원래 부모 자식 사이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당사자는 서운하고 미웠던 것만 보이는 거.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성에 안 차고 걱정만 시키는 딸이에요. 들어보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땐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찬영이 담임 맡는 동안은 찬영이한테 신경 많이 쓸게요. 찬영이는 싫을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아시면 좋을 일이나 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귀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남편의 표정이란 경찰서에서 제가 찬영이 편을 들어줬을 때와 흡사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부자지간이라 닮기도 했지만 무언가 서툰 구석이 유독 많이 닮아 보였죠. 그렇게 저는 선생으로서 찬영이를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영이 일로 남편과 통화를 하거나 가끔은 만나는 일도 있었는데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마음인지 자꾸만 남편에게 신경이 쓰였어요. 한 번은 찬영이의 진학 문제로 남편이 상담차 학교에 왔는데 와이셔츠 소매 단추가 모두 떨어져서 소매가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세탁을 했는지 얼룩도 보였어요.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이런 게 부인 손이 필요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번은 현장 학습을 갈 때였는데 분식점에서 김밥 2줄을 샀는지 검은 봉지를 든 찬영이를 보고 제 일처럼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근 1년을 남편과 찬영이를 남모르게 의식하며 지냈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의 노력으로 찬영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학군에서 가장 미지막률이 높은 학교였지만 저는 찬영이가 보인 기적 같은 성과에 박수를 보냈어요. 사실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찬영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와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 선생님은 충분할 것 같은데. 너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 다 가능해. 근데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돼? 그게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저는 꿈이 없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거짓말. 너는 지금 선생님한테 네 꿈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찬영아, 다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의사가 되지는 마. 선생님은 의사가 된 너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는걸. 슈바이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면 좋겠다.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막 희망을 품게 된 아이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던 전 선의의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찬영이가 실망할까봐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저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었어요. 찬영이가 무사히 인문계 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는데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남편이 들려줬어요. 그 후로 가끔 찬영이 일로 저와 남편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6개월 정도가 지나자 그 연락도 뚝 끊겨버렸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집에서는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으니 맞선을 보라고 성화였고 그 등살에 몇 번 맞선을 나갔는데 영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30대인 저는 더 나이가 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며 저희 부모님은 더욱더 선자리에 집착하셨어요. 너 지금이 젊은 것 같지? 아니야. 너 이미 올해 결혼해서 내년에 애 낳아도 노산이라고. 그나마 직업이 교사라서 이렇게 선자리가 들어오는 건데 너 금방 40이다.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그때는 좋은 자리가 없어. 엄마, 결혼이 무슨 자리야? 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서 선생이 된 거지. 좋은 집에 시집가려고 선생이 된 게 아니야. 그거나 저거나 겸사겸사 좋지 뭐. 그리고 이왕 가는 시집 당연히 좋은 집에 가야지. 그래야 엄마 아빠 면도 살고 두루두루 좋은 거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부모가 뭐야?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 넌 너무 마음도 약하고 순진해.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 엄마 아빠 믿고 이번 선자리는 잘해봐. 결혼하고 사랑하면 되지. 꼭 사랑해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어요. 제가 너무 말 잘 듣는 딸이었다는 게 그때는 정말 싫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운명처럼 남편을 동네 지하철역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얼마 전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제가 사는 동네를 몰랐어요. 그러니 서로 신기하다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글쎄 찬영이가 반에서 반장도 하고 성적도 꽤 높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공부하다 힘들면 포기할까 걱정했는데. 사실 저도요. 근데 녀석이 제법 끈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몇 번 선생님 얘기를 했었는데 연락드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미 저희 아이가 졸업도 했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 찬영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궁금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하면서도 사실은 연락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은 진짜 아이들을 좋아하시네요. 그럼 실례가 아니라면 동네도 같으니까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아빠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고 영 힘들어서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찬영이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애들은 빨리 크던데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가슴이 어찌나 쿵쾅쿵쾅 뛰는지 무슨 설레는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했어요. 그리고 곧 저는 제 감정을 알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거네, 이 맹추야. 너도 모르게 짝사랑을 1년씩이나 하냐?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제일 친한 친구는 단번에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차마 그 상대가 제자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못해 그냥 비밀이라고 얼머부렸는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도저히 멈추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무슨 학부형을 동네에서까지 만나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언제나 남편과 찬영이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저였기에 학교 근무가 끝나고 또 주말이면 건수를 만들었죠. 너무 좋아했던 탓인지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수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새빨갛게 변했는데 곧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 거리를 두자고 했고 저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남편에게 차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찬영이가 아빠가 독감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쌤, 아빠가 열도 나고 시름시름 하는데 응급실 가야 해요? 119에 전화해야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찬영아, 진정해. 아빠 많이 아프시니? 집에 약은 있고? 병원에서 타온 약 있는데. 알았어.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갈게. 저는 그 길로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었다는 것을 잊은 채 남편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찬영이 말대로 고열에 시름시름 앓는 남편을 봤고 저도 아는 것이 없어 서툴지만
물수건으로 연거푸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을 새워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자 저의 정성 때문인지 해열제의 효과인지 열이 내렸고 그제야 긴장이 풀려 쪼그리고 앉아 쪽잠을 자는데 그새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원래 가는기가 예민해서 잘 깨는 타입인데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남편 앞에서는 깨고 싶지 않아 계속 자는 척을 했더니 뜻밖의 남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설레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당신이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네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당신 마음 너무 받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남편의 진심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닌 척 저를 밀어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해요? 나는 자격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수찬이라는 당신이 좋아요. 이혼남이면 어때? 아들이 있으면 어때? 내가 당신이 좋은데. 우리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유치하지만 저는 자존심도 없이 또 한 번 남편에게 절절한 고백을 했고 그런 제 마음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었던 남편은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찬영이의 환영을 받으며 연인이 되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은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엄마는 쓰러져 응급실 신세까지 졌고 아빠는 저 같은 딸은 없는 셈 치겠다고 다 큰 자식을 쫓아내셨죠.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또 저를 밀어낼까 두려웠던 저는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작정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결혼식도 필요 없고 그냥 혼인신고만 해도 좋다면서요. 저희 막무가내의 청혼에 남편은 당황했고 저에게 필히 일이 있음을 눈치챈 남편은 차근차근 저를 진정시키며 너무 이르다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렇다고 차마 집에서 쫓겨난 저를 외면할 수 없었는지 자기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절대 허락 안 해. 오죽하면 자기 딸을 내쫓았겠어? 게다가 우리 엄마 쓰러졌는데 지금 가면 자기는 초죽음이야. 자기는 그렇게 남의 부모 마음은 잘 알면서 자기 부모님 마음은 모르냐? 또 설교한다. 그래, 몰라. 아니, 알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 내가 행복할 길은 자기랑 결혼해서 내가 찬영이 엄마 되는 것 뿐이니까. 나도 찬성. 정찬영, 너까지? 아빠는 박력이 없어. 이럴 때일수록 남자가 더 밀어붙여야지. 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난 완전 좋은데? 너도 그래? 나도 완전 좋아. 내친 김에 혼인신고만 하고 여기서 그냥 살까? 이지민 씨, 그만하시죠. 무슨 여자가 저렇게 급해. 혼자 그렇게 막 달리면 삐끗한다. 삐끗하면 자기가 잡아주면 되지. 난 빨리 이 집 식구 되고 싶은데 자기는 아닌가 보네. 쌤, 우리 아빠는 겉하고 속이 완전 달라요.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해도 벌써 신혼집은 여기가 좋은지 다른 동네가 좋은지 막 생각한다니까요. 야, 그거야. 우리가 전세 계약이 끝나가니까 생각만 미리 해본 거라니까. 무슨 남자가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아. 쌤이 좀 힘들어도 그냥 밀고 나가요. 나는 완전 쌤 편. 찬영이가 원래 그렇게 넉살이 좋았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제가 담임을 맡았던 그때 그 사건 이후 아이는 완전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마음을 연 만큼 밝아진 찬영이를 보니 저는 부모님에게 심한 반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잊을 만큼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위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봤는데 표정과는 달리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학부형한테 빠져. 여기 내 직장이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가. 너 당장 오늘부터 집으로 와. 싫어. 허락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아휴, 알았어. 알았으니까 집에 들어와. 괜히 살림부터 차렸다고 동네 소문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신혼집은 집에서 아주 멀리 얻어. 꼴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 엄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엄마 지금 허락하는 거야? 그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네가 죽어도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쩌겠냐. 남의 아들 사정사정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고 나랑 네 아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 알았어? 나중에 식 올리면 그때 오라고. 설마 수찬 씨 우리 집에 갔어? 오다 마다냐? 맨날 와서 너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아주 노루제 걸리겠어. 너 언제 그 사람 무릎 괜찮은지 한번 봐라. 남자가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어서야 쓰겠냐. 그래도 뭐 사람은 선해 보이더라. 믿음도 가고.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늘 퇴근하면 저희 집에 들러 빌고 왔다는 남편을요. 저한테 그리고 찬영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색 한번 하지 않더니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엄마의 바람대로 신혼집은 저희 친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만했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둘이 아닌 셋이었지만 마치 처음부터 우리는 셋이었던 것처럼 많이 행복했죠. 그리고 저는 혹여나 찬영이가 상처받을까 결혼 전 남편에게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남편은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은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 속에 유일하게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 일이 결혼하고 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희 아들 찬영이가 원하던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고 군대에 가서 막 제대를 했을 때였어요. 현장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수업이고 뭐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너무나도 차가운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혼자를 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빈소가 벌써 차려져 있었고 찬영이가 상주 옷을 입고 있는데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의 장례식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 대신 저희 부모님이 거의 모든 것을 대신하셨고 찬영이 역시 슬픔의 무게가 무거웠을 텐데 꿋꿋하게 상주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만 기억이 날 뿐이죠. 사실 그때까지 찬영이와 저희 부모님은 꽤 서먹서먹한 사이였어요. 친손주가 아니니 어쩌면 당연한 거였지만 저는 찬영이가 그게 상처일까봐 종종 부모님에게 눈치를 준 적도 있었는데 장례가 치러진 3일 내내 저희 부모님은 저도 저지만 아직은 부모의 죽음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찬영이를 많이 챙기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찬영이한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힘들어도 지금은 무너지면 안 돼. 할아버지가 옆에서 버틸 테니까 너도 버텨. 아빠 잘 가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해주자. 할아버지,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서워요. 저 이제 어떡해요? 당연히 무섭지. 근데 찬영아, 무서워하지 마. 너한테는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안 그런가 정서봐? 이렇게 빨리 자네를 보내게 될 줄 알았다면 내 허락하지 말걸. 아니, 반대하지 말걸 그랬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데 자네가 내 자식이긴 했나 보네.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떠난 그 사람이 안쓰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몇 번을 쓰러졌던 저는 제 옆을 지키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보며 이젠 힘을 내야겠다고,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곧 있음 복학도 해야 하는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혼자 울지언정 찬영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속 깊은 찬영이 역시 이런 저를 배려하려 그렇게 더 살가운 아들이 되어 옆에 붙는데, 지금 생각하니 우리 둘은 서로의 상처를 많이 배려하느라 그날 이후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니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들이 의대 졸업과 국시에 붙으면서 본격적인 병원 생활이 시작되자 얼굴 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의 부탁으로 갈아입을 속옷과 화장품 같은 걸 챙겨서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모처럼 아들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던 저는 병원 사람들이랑 함께 먹으라고 이것저것 간식을 사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전부인이자 찬영이의 친모를 보게 되었고, 찬영이와 친모는 꽤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는지 전혀 어색한 구석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남편 몰래 찬영이 방에서 찬영이 엄마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친모가 많이 그리웠는지 찬영이는 어릴 때 찍은 듯한 가족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여기서 이방인은 저 여자가 아닌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찬영아, 너 언제까지 그 여자랑 살 거야? 이제 네 아빠도 없는데 우리 둘이 살자. 엄마 너랑 살고 싶어. 응? 그건 나중에. 왜? 설마 그 여자가 널 낳아준 나보다 더 좋은 건 아니지? 엄마. 알았어. 그리고 아들, 이번 달 생활비 아직이더라. 사실 엄마 그거 받으러 왔잖아. 그랬어?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서 내가 금방 이체할게. 에이, 그냥 현금으로 뽑아줘. 그리고 요즘 엄마가 무릎이랑 허리가 또 말썽이야.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이 엄마 수술비랑 병원비 해줄 거지? 내가 아직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도 월급의 반 이상 엄마한테 주고 있는 거야. 성수동 엄마한테는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는데 생활비에서 해결이 안 돼? 야, 그 사람은 남이잖아. 왜 네가 힘들게 번 돈을 남한테 주냐? 그리고 생활비는 생활비고 병원비는 병원비지. 너 계속 그럼 나 그 여자 찾아간다. 엄마,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여태 생활비 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그거 받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근데 병원비는 못 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막말로 내 남편이랑 내 아들이랑 행복한 소꿉장난한 그 여자도 나한테 정신적인 위로금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양심도 없다. 엄마가 나랑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래. 거봐, 너 나한테 엄마 하면서도 사실은 그 여자를 더 엄마라고 생각하지? 난 이렇게 다 뺏겼는데 억울해서 그래. 그래서 돈이라도 왕창 뜯어야겠어. 그 여자 선생이라며? 그럼 퇴직금 빵빵 하겠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아들 건드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거렸을 아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여자 머리채를 확 낚아챘고,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행동에 놀란 아들과 영문도 모르고 머리채를 잡힌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찬영,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네가 뭐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아. 이 여자 말대로 너는 날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그동안 내 아들 돈 얼마나 받아먹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탐을 내?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누가 네 엄마니?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은 나야.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상관이야?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니야? 애 아빠도 죽고 없음.
알아서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의사 아들 덕볼 생각도 하지 말고. 누가 할 소리? 난 10원 한 장도 내 아들이 본 돈 아까워서 못 써.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의대에 갔는지 당신이 알아? 고작 몇 년 키웠다고?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키웠어? 아니, 키우긴 했니? 외도하느라 바빠서 이혼까지 당했음. 너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뭐, 너? 선생이라더니 아주 막대 먹었구나. 난 잃을 거 없어. 내가 여기서 얘 쪽팔리게 난동 한번 제대로 부려볼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착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내 아들 안 쪽팔려. 왠 줄 알아? 너 같은 건 뭣도 아니니까. 낳지 않았다고? 그래, 평생 낳지 않아서 미안한 그 마음을 네가 알아? 근데 나 자신 있어. 낳지는 않았지만 내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 아들한테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당신이 내 남편한테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아간 5천만 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토해내게 할 거야. 잊은 거 아니지? 당신이 직접 각서에 지장까지 찍은 거. 뭐야? 그건 찬영이 아빠한테 준 거지. 너랑 상관없잖아. 너야말로 애 아빠 죽었으니까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그때 찬영이의 친모는 거의 미친 여자처럼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그 힘에 제가 넘어졌는데 그 모습을 본 찬영이의 눈이 심상치 않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나았으면 다야? 당신도 이미 알잖아. 내가 왜 당신이 달라는 대로 생활비를 줬는지.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는 게 싫었어.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 보호자는 나니까. 근데 당신의 욕심은 끝도 없네. 이젠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꺼져. 뭐라고? 너 지금 널 낳아준 엄마한테 이게 무슨...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그냥 주던 생활비만 줘. 나 그 돈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 미우나 고우나 내가 네 생모잖아. 응? 찬영아. 사지육시 멀쩡하면 일을 해.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고. 그리고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당신이 그동안 갈취한 내 아들 돈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찾아올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나 아는 변호사 많거든?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더러워서 간다 가. 다시는 안 나타나면 되잖아. 말년에 의사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그렇게 아들의 친모는 잔뜩 겁을 먹은 듯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병원 로비에 남겨진 저와 아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일부러 숨겼어. 그냥 나 혼자만 힘들면 될 것 같아서. 근데 믿어줘. 나한테 엄마는 엄마 한 사람뿐이야. 믿고 안 믿고가 어딨어. 천륜이 괜히 천륜인 줄 알아? 근데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쉽게 주면 어떡해? 도대체 얼마나 준 거야?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해. 엄마가 다 채워줄 거니까 얼만지 빨리 말해. 엄마, 나는 그 돈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엄마 지키는데 쓴 돈이잖아. 의미 있다고 생각해. 물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엄마는 네 엄마가 됐을 때부터 호강이야. 이렇게 착하고 멋있는 아들을 공짜로 얻었는데 그 이상 뭘 바라냐? 네 아빠가 그렇게 가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건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씩씩하게 살아야지. 그 힘이 지금까지 살게 했어. 엄마, 나도 엄마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어. 엄마가 경찰서에서 처음 내 편 들어줬을 때부터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로 좋았어. 아빠보다 더. 우리는 창피하게 병원 한복판에서 그렇게 심파를 찍었어요. 지금은 그 일을 추억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마도 우리는 그때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로 배려하느라 썼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짜 모자지간이 되었고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을 여태 간직한 이유가 뭔지 뒤늦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친모가 약속을 깨고 나타나도 절대 그때의 일을 잊지 않으려 간직했다고 하는데 아들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3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와이프와 딸을 낳고는
저희 바람대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의사이다 보니 이제 돌이 막 지난 손녀딸은 저희 차지가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퇴직 후 손녀나 보고 있으니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이 조그맣고 귀여운 녀석이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바꿀 호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히 말하고 다녀요. 교단에 섰던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먼저 가서 못 누린 행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긴 이야기를 밤새도록 주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봄처럼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